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 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생각보다 접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구조가 좀 복잡한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R 코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제가 사전에 공유해 드렸었던 R 코드를 가지고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3절 이제 아래 공간 정보 데이터 구조로 들어가게 될 거고, 오늘 다루게 될 거는 일단 벡터 형식의 데이터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레스터예요.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 데이터 구조하고 선 데이터 구조하고 그다음에 면 데이터 구조, 이렇게 점선면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스터 데이터의 구조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좌표 체계에 대한 이제 정의하는 방법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로 보면은 기본적인 공간 정보 데이터 형식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벡터 3개, 레스터 하나 하고, 공간 정보를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필요한 좌표 체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변환할 수 있는가를 그 CRS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매개 변수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실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본 강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연습하는 내용이라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과제 제가 부여해 드린 거 하면서 실습을 해보시고, 관련 내용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래 공간 정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주요 패키지는 일단 첫 번째로 SP라고 하는 패키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SP 패키지를 다루고, 레스터를 다룰 때에는 이 SP라고 하는 패키지 외에 말 그대로 레스터라고 하는 패키지를 같이 다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SP라고 하는 패키지가 이 교재에 있는 실습에서는 벡터 데이터 벡터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폴리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때 쓰는데, 근데 사실은 레스터 데이터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서도 그 아래서 레스터 데이터를 정의할 때 쓰이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SP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근데 레스터 데이터를 만듦에 있어서는 이 교재에서도 쓰게 되는 이 레스터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 똑같아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레스터라고 하는 패키지가 더 좀 레스터 데이터를 만들고 정의하고 조작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어서 이놈을 쓸 뿐이에요. SP로도 만드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점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구성도는 지금 여기 그림대로 나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일단 그 포인트나 폴리라인이나 아니면 라인 데이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좌표 값들을 저번 시간에 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좀 일종의 벡터 형식으로 좌표 있고 그 다음 좌표 있고, 이런 방식으로 x 좌표와 y 좌표를 구현을 해준 다음에 벡터로 이 벡터들을 이제 콤바인, 컬럼바인드 이제 함수로 결합을 해주면 좌표 값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든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좌표값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일단 B박스는 약간 바운딩 박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전체 프레임이라고 하죠. 상하 좌우의 전체 한계 영역,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영역, 익스텐트라고 하는데, 일종의 익스텐트를 정의를 해준 것과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라고 그 CRS 관련된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언어인데요. CRS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를 좌표계를 정해 준 걸 가지고 이렇게 좌표계가 정의가 되고, 이것들이 다시 이제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일종의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 만들어진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지 곧대로 있는 그 좌표 값과 이 좌표 값이 어떤 좌표계를 통해서 이 좌표 값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좌표계 정보가 추가로 덧대어져서 결합돼서 구성되고, 이것들이 이제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SP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이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뭐 스페셜 포인트에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입력하니까 이름이 스페이스 포인트 뒤에 데이터 프레임을 붙여버렸죠. 뭐 이런 식의 조어예요.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다가 그 콜네이츠 NRS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인덱스라고 해야 하나? 이게 데이터하고 이 스페이스 포인트 좌표 공간 정보하고 속성 정보하고 서로 매치가 1대1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약간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을 어떤 식으로 시켜줄지에 대해서 좀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다가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그 속성 정보를 저장시킨 것을 바로 입력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비공간 데이터로 이제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형식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 이 좌표 값을 갖는 이제 공간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속성 정보를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속성 정보가 들어오고, 이놈들을 한데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 포인트 말고도 이제 폴리라인이나 폴리곤 데이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성 공간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속성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공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주죠.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점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과 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요. 이후에 좀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선 객체에 대한 클래스 구성도 면 객체에 대한 클래스 구성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 건 있어요. 차근차근히 설명할게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결국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작업 워크플로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 선객체와 면객체 등의 지금 특수성을 제외하고 기본 방식은 일단 첫 번째로는 좌표를 독취한다. 그러니까 그 선이든 면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점의 집합이거든요. 그 점을 선으로 잇느냐 아니면은 패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영역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냐 아니면 선이 되느냐 면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결국에 모든 그 공간 정보의 기본은 점이고 포인트고,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은 면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구조가 좀 달라질 뿐이지, 결국에는 그 포인트 데이터는 점 그 자체고, 선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정점들의 이제 좌표 값을 이용해서 일종의 좌표군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코르드라고 하죠. 코디네이츠 줄여가지고 COORDS라고 여기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좌표들을 처음에 구성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쓰이게 되는 이제 함수는 기본적으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령 x좌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C로 concatenate라고 그랬었죠. 여기에다가 뭐 좌표, 그다음 x좌표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령 이제 y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된 것과 그 두 번째는 이제 컬럼 바인드.
컬럼 값들을 컬럼대로 이제 x 좌표가 컬럼이 되고 컬럼 두 번째 컬럼으로 y 좌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x 좌표, y 좌표가 들어가는 컬럼으로 만들기 그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한 컬럼 바인드 함수를 이용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주로 이용해서 좌표를 형성을 해주고 그 두 번째는 이놈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현실의 공간 정보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좌표계로서 정확히 이게 어떤 위치인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CRS 함수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정의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용되는 함수는 이따가 좀 이야기하게 될 건데 CR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일종의 그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는 규약이 있어요. 일종의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 그걸 설명하기 좀 어렵고 제가 나중에 관심이 좀 더 있는 분을 위해서 이 CRS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값이랑 그 정보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걸 보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매뉴얼도 만든 게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좌표 값을 가지는 점들의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이런 좌표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뭐 기본적으로는 그 선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 단계로 처리해야 될 게 좀 더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처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속성 정보랑 결합합니다. 일단 속성 정보를 결합하기 전 먼저 만든다고 치면은 속성 정보 그 작성이겠죠.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속성 정보를 작성하고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 등은 이제 위치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이게 장성이래. 위치 정보를 작성하고 속성 정보를 작성했으면은 공간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마지막은 이제 저 그 SP 패키지에서 SP 패키지에서 이제 스페셜 포인트 이게 정의에다 스페셜 라인스 스페셜 포인트 아니면 스페셜 폴리곤스로 다양하긴 한데 이게 뭐 라인이든 폴리곤스든 상관이 이것만 좀 돌렸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치 약간 접두사와 접미사는 다 같아요. 스페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잠깐만요. 재난 문자가 맨날 오네. 그래서 SP 패키지에 있는 스페이스 포인트, 스페셜 라인, 스페셜 폴리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속성 정보와 위치 정보를 결합해 줍니다. 함수로 위치 정보, 속성 정보 결합.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이거와 같아요. 그 데이터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추가되고 아니면 빠지는 과정이 좀 있을 뿐이지 전체적 흐름은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교재에서 여기 클래스 구성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과정이 점 데이터의 XY 좌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하고 일단 그 여기 있는 이거 코디네이트를 구성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서는 일단 X 그리고 Y 좌표 값들을 가지고 이거를 좀 컬럼 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콜리네이트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RS 함수로 좌표 체계 정보를 정의하는 거. CRS 함수를 이용해서 이놈을 정의해가지고, 보통 바운딩 박스보다는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그 CRS 함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매개 변수들을 보통 이용해서 좌표계를 정의해주고, 이놈을 또 스페셜이라고 하는 객체로 이제 넣어주는 게 두 번째, 이 실습에 있는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 세 번째 과정은 좌표 값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 이 스페셜 포인트죠. 얘네들을 가지고 좌표 체계 정보를 추가했죠. 추가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포인트 객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 만든 이제 좌표 값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 만든 이제 좌표계 정의 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이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게 세 번째, 결합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스페셜 포인트 이 객체에다가 속성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이놈을 결합해서 스페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 포인트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게 대망의 네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 가지고 한번 좀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면, 일단 코드는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코드들을 드렸잖아요. 그 어사이먼트 3 5번 5주차 소스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과제까지 다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과제 기간 끝난 이후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하셨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 일단은 뭐 라이브러리들 하나하나 좀 일단 실행하는 게 좋고, 오늘 쓰게 될 거는 이 SP 라이브러리와 레스터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코드를 집어넣을 때에는 뭐 여기 이제 작업하는 여기 주 작업 폴더에서 R 코드가 있으면 이놈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곳에다가 뭔가 실행시키고 싶으면 RStudio 상에서는 이제 컨트롤에다가 엔터 버튼 해주시면은 실행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하나하나 실행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콘솔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죠. 컨트롤 엔터. 네, 실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선언했죠. 일단 SP 라이브러리와 요번에 또 필요한 건 레스터죠. 네,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는데 중간에 뭐 있긴 해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점 데이터 구조 쪽에서 점 데이터 X 좌표와 Y 좌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좌표계 이렇게 126.9552, 이거는 그 DMS 좌표계가 아니라 DD 데시멀 디그리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도분초로 되어 있는 이제 도분초로 되어 있는, 가령 이제 뭐 126, 정확한 변화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이게 가령 96 뭐 대강 이런 식이라고 치면은 이걸 정확히 어떻게 변화를 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변환 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분초가 아니라 이놈을, 이건 DMS고 디그레이 밀리미터 세컨드, 그리고 얘는 데시멀 디그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126.9552 이런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각도를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각도라고 하는 거, 경위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함수로 수학적인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십진법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일단 TMI지만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일단 이렇게 좀 컨케이트네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좌표 값들을 한데 묶어서 일종의 x좌표를 나타내는 벡터로 구성을 하고, 또 이제 y도 벡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측 상단 보면은 environment에서 이제 밸류 값으로 벡터가 1행 4열, 1행 4열짜리 숫자형 데이터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소수점짜리가 끊겨져 있는 거는 그렇게 출력을 여기서 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뿐이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숫자형 데이터 말고도 나중에 속성 데이터가 돼야 될 이제 대학 이름들,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실행을 해주고, 그렇게 문자형 데이터로 선언이 되고, 그 이놈들을, 이게 그 교재의 이제 첫 번째 과정이죠. 그 XY 좌표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그 좌표 정보들을 그 X 좌표와 Y 좌표 이제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좌표들이 어떤 좌표계로 만들어진 것이냐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CS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로 이 교재에서 임의대로 넣어준 거고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실습을 위해서 교재랑 똑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함수는 CRS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걸 보면 알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쌍따옴표로 좀 묶어주긴 하는데, 이 CRS 함수는 특이한 점이 그 모든 매개 변수들을 일단 덧셈 플러스 그 기호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일단은 뭔가 매개 변수를 쓰겠다라고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P, R, O, J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위경도 좌표계를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투영 좌표계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덧셈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다음 매개 변수를 넣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텀, 그 좌표계의 데이텀은 어떤 걸로 쓰겠느냐, 그래서 WG에서 84를 쓰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CS라고 하는 것이 이 매개 변수들로 정의된 일종의 좌표 체계가 바로 CS다라고 선언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SP 스페셜 포인트의 약자죠. 이런 식으로 조어를 하더라고요. 대문자가? 대문자 맞다. 스페셜 포인트를 선해준 게 이게 교재에서 두 번째가 CRS로 이렇게 정의시켜 준 거고, 이게 세 번째 과정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여기 데이터에 SP 생긴 거 보이시죠? 포멀 클래스 스페셜 포인트라고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이겠네요. 그래서 스페셜 포인트 객체의 속성 데이터를 결합하여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가 결합된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마지막 과정. 스페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 매개 변수들을 보면은 벡터 데이터로서는 스페셜 포인트, 속성 정보로서는 데이터인데, 그 교재에서 보면은 이게 여기에는 이 데이터, 이 매개 변수죠.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페셜 포인트로 이제 스페셜 포인트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매개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이름 자체는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로 집어넣어 준 문자형 데이터, 문자형 벡터로 입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체형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선언이 되고, 한번 그래프로 출력을 해보면 플롯 함수를 쓰고 스페이스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출력할 것이고, 축을 넣어주겠냐? 예, 축을 넣어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구간은 10개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 데이터가 좌표계에 따라서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좀 그 레이블을 넣고 싶으면 텍스트로 추가해서 넣어주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좀 텍스트 위치라든가 색깔이나 폰트 등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쪽에다가 매개 변수를 다른 걸 더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텍스트 함수의 매개 변수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찾아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뭐 일단 그닥 큰 틀에서 다를 건 없고요. 이 여기에서의 실습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등의 이제 노선을 좀 그려주는 실습인데, 어 요번 실습에서 점도, 그러니까 선 데이터도 그렇고 면 데이터도 그렇고 공통점은 멀티 파트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멀티 파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싱글 파트와 멀티 파트가 있는데, 가령 그 뭐라고나 할까, 음, 뭐라고 얘기해야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는 폴리곤 데이터긴 한데요. 어, 전라남도의 행정구역도를 그린다고 치워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려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다도해니까 섬이 무진장 많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보시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폴리곤 데이터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매우 많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전라남도를 이루잖아요. 그쵸? 수백 개의 섬들이 모여가지고 전라남도 약간 본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합쳐져 가지고 전부 다 이 모든 게 다 전라남도인데,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속성 데이터로는 그 컬럼 하나로, 컬럼이 아니라 로우 하나로 1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그 데이터 하나로 묶여진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전부 다 개별적인 폴리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반대가 싱글 파트인데, 싱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속성 데이터 하나, 그리고 하나의 일단 폴리곤이라든가 그런 공간 정보 객체가 1대1로 매칭되는 거. 근데 멀티 파트는 속성 정보 하나에다가 공간 정보가 다수. 그러니까 이거는 1대다. 싱글 파트는 1대1로 매칭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상 폴리곤 수가 다수일 뿐이지 이게 다수를 하나로 취급하는 게 필요해요. 단일 객체로. 그래서 이것들을 일종의 그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를 GIS 상에서는 피처라고 하는데, 단일 피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각각의 일단 폴리곤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피처들을 그 아니 그 그 파트로 만들고, 파트들 여러 개를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피처를 이룬다고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이든 면이든 하게 될 때 일반적인 점 데이터가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이 하나의 피처를 이루는 파트들의 이제 모음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리스트로 묶어준 다음에 이놈이 어느 피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당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라인이든 폴리곤이든 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멀티 파트냐 아니면 싱글 파트냐에 따라서 멀티 파트일 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공간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추가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음, 일단 이 구조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자면, 선데이터에 대해서 좀 크게 하니까 좋네.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좌표와 y좌표를 먼저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컬럼 이제 바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디네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놈들을 가지고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좌표값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라인 객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 멀티파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멀티파트인지 아닌지를 일단 일종의 ID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만약에 멀티파트면은 이놈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묶음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줄 놈들은 묶어주고, 이놈들을 가지고 이 id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로 만들어진 라인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로 묶어서 이 묶음을 라인스라고 하고, 이 라인스 객체가 각각이 어디에 좀 해당되는 그 일종의 멀티 파트인가에 대해서 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함수 만들어진 묶음들하고 라인들의 묶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ID, 이 묶음들을 멀티파트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일종의 이름표를 붙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 이용해서 이쪽에 라인스 객체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 라인스 객체 하나하나가 가령 이제 라인스 하나가 전라남도이고, 라인스 또 두 번째는 그 인천광역시도 섬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인천광역시고, 그렇게 여러 개의 멀티파트나 아니면 싱글파트가 또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멀티파트 안에 싱글파트가 있는 거니까요. 개수가 하나이다 뿐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라인스들의 묶음들을 가지고 스페셜 라인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좌표계를 좀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좌표 갖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놈들을 올려주는 거. 아까 얘기한 이게 세 번째. 그 네 번째는 일단 그림이랑 1대1 매칭은 안 되는구나.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CRS 함수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정의를 해주고, 그 스페이셜 그, 그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라인스들을 그 라인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거듭 입력해 준 다음에 이것들을 스페셜 라인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셜 라인스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이 전 과정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 정보를 아까 네 번째 과정에서 작업했던 스페셜 라인스 이제 매개 변수랑 같이 결합해서 스페셜 라인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로 스페셜 라인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게 다섯 번째 이고요. 여기에서의 특이점은 뭐 라인들을 다뤄주기 위해서 멀티파트를 좀 감안해야 되니까 각각의 멀티파트마다 어떤 객체랑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각각의 고유 이름에 해당되는 ID를 부여해 준다는 거, 그것들을 합쳐준다는 거가 좀 특이한 점이에요. 나머지는 포인트 데이터 만들 때 했던 거랑 큰 틀에서는 같아요. 이것도 코드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좀 보게 되면 선 데이터 이것도 일단 이렇게 좌표를 그 선 두 개를 만들 거니까 뒤에 1, 2로 좀 붙여졌죠. 일단 선 1의 X좌표, 선 2의 Y좌표 만들었고, 그 첫 번째 라인 선에 대한 그 정점들, 버텍스들의 좌표 값을 컬럼 바인드로 합쳐주고, 그 여기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선 데이터 만들 때 사실 이렇게 뭔가 점을 만들었으면, 가령 이런 식으로 정점이 만들었으면은 이놈을 어떤 순서로 읽느냐에 따라서 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놈을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읽는 순서가 1, 2, 3, 4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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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 2, 3, 4로 있는 게 또 선이 다르죠. 선이 그대로 중첩돼서 겹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이랑 이 선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같더라도 그 선을 연결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러니까 얘가 좌표가 1번이고 2번이라고 1번이고 2번이라고 치면은 1번에서 2번 순서로 있느냐 아니면 2번에서 1번 순서로 있느냐는 정말 다릅니다. 특히 교통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다르잖아요. 특히 네트워크 분석 나중에 들어가면 라인 데이터 다룰 때 방향을 제대로 딱 짜가지고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을 어떤 방식으로 긋느냐도 되게 사소해 볼 수 있는데 어른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를 어떤 순서로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해주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 사람이 읽는 일반적인 약간 아라비아 숫자 읽는 순서대로 좌표를 126.9720783, 126.9724216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각각의 정점을 이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합의, 일반적인 사회 상식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좌표를 어떤 식으로 이어주는지에 대해서 정의해 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선이나 면 데이터 만들 때에는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네, 일단 다시 이어가지고 그럼 두 번째 선에 일단 x좌표 선해주고, 두 번째 y좌표에 대해서 선해주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두 번째 선에 좌표 값들을 이렇게 선해주고 만들었죠. 우측 위에 인바이러먼트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끝났고, 두 번째 과정은 이 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좌표 값의 묶음인 것들을 일종의 그 선을 긋는 순서를, 정점을 잇는 순서를 갖는 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뭔가 다른 매개 변수가 없는 걸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1열, 2열, 3열, 4열 순서로 쭉 열 단위로 있는 좌표 값들을 하나하나 이어주면서 이렇게 선 데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입력한 순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솔팅을 하느냐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공간 데이터, 특히 공간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 번째는 라인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리스트 함수가 중간에 또 라인스 함수라고 하는 함수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안에 또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 어떻게 서브로 들어가 있는 함수가 들어 있는 건데, 이 함수의 연산 결과가 이 라인스라고 하는 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그 ln1 그 1번 라인이 홀로 들어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ln2까지 해가지고 일종의 멀티파트로 구성해주고, 이놈의 아이디를 1이라고, 1번 아이디를 갖는 라인스는 일단 라인1과 라인2를 가지는 멀티파트다 라고 정해줄 수 있는데요. 이 실습에서는 싱글 파트만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로 남겨둔 거예요. 일단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디까지 입력한 다음에 라인사이로 정의를 해주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세 번째는 네 번째죠. 벌써 네 번째인데, CRS 함수를 이용해, 그 첫 번째 과정은 CRS 함수로 좌표 체계 정보를 정의한다. 그 두 번째로는 스페셜 라인스 함수를 이용해서 라인스 객체를 스페셜 라인스 객체로 만들어줘요.
뭐 첫 번째로는 뭐 좌표기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네요. 정의해주고, 스페셜라이즈는 스페셜라이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일종의 멀티파트 형식으로 좀 하나로 합쳐가지고 만들어주게 된 거죠. 스페셜라이즈 여기 안에는 라이스 첫 1번과 라이스 2번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좌표계는 프로젝트 스트링 형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CS와 같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서브웨이 넘버, 이건 속성 정보죠. 속성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아까 했던 거랑 같고요. 여기에서의 일단 이름, 네임 이름으로는 1호선과 2호선으로 넣어주겠다 라는 거고, 스페셜라이즈 데이터 프레임은 속성 정보 이렇게 아까 만든 대로 입력해주고, 속성 정보래, 위치 정보 입력해주고, 속성 정보 데이터는 서브웨이 넘버 아까 선언했던 변수로 대신 입력해줍니다. 그 결과를 플랫 함수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해서 1대1 비율로 출력을 해주면 우측 아래에 보이는 결과와 같게 나오죠. 1호선과 2호선 라인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텍스트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텍스트 함수에다가 이건 잘 안되네. 나중에 좀 찾아가지고 이거 범용적으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좀 과제로 남겨두고, 일단 이렇게 선 데이터도 끝났고, 이제 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어가지고 아까 했던 거고요. 면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확대해서 보면은 면객체 클래스 구성도를 보시면 이것도 사실 아까 선객체 했을 때랑 큰 틀에서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다만 차이점은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령 이제 폴리곤이 홀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경우, 이건 또 선객체와 또 다른 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폴리곤이 이것도 일종의 정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버텍스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가령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이런 폴리곤 하나랑 홀을 이룬 이런 폴리곤 두 개가 있는 거고, 폴리곤 두 개를 결합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폴리곤은 홀일 거예요. 홀로 정의되어 있는 곳이 이 나머지 바깥에 있는 두 번째, 이게 1번이라고 치고 얘가 2번이라고 치면은 기하학적으로 2번에서 1번을 빼면은 이 3번이 이동과 같이 되겠죠.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폴리곤들의 이제 홀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폴리곤이냐, 그리고 이놈들이 하나로 결합된 놈들이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홀이냐 아니냐,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 이 정점을 이루는 정점들의 좌표는 무엇이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놈들을 다 입력을 해준 다음에 폴리곤스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ID, 홀이 아닌 놈이랑 같은 ID가 똑같아야 되니까 2번도 이 ID가 1번이라고 치면은 ID 1번으로 갖고 2번이랑 1번이랑 1번 ID라고 하는 건 다 같아서
결합을 하다 보니 2번에서 1번을 빼서 이렇게 이제 3번이 나왔다 라는 방식으로 폴리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랫 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령 폴리곤이 두 개가 만약에 겹쳤어요. 이렇게 겹쳤으면은 어떤 놈을 우리 그 폴리곤이 겹쳐 있으면은 뭔가 종이를 겹친다고 했을 때 하나를 앞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 가령 뭐 책 광고는 아닌데 이렇게 책이 있다고 치면은 이놈을 앞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이놈을 앞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폴리곤을 앞에 두고 볼 수 있느냐, 어떤 게 더 뒤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력하는 순서, 플러스 오더는 출력하는 순서를 의미해줘요. 마치 레이어에서 누가 더 위 레이어고 아래 레이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력 순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면적을 정해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일단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CRS 함수로 정의한 좌표계 정보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스페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놈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정의해서 만든 속성 정보와 결합해서 스페셜 폴리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폴리곤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클래스로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죠. 뭐 이거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선데이터 XY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뭐 C 바인드, 컬럼 바인드를 이용해서 코디네이트를 만들어 주고, 이걸 갖다가 폴리곤 함수로 결합해 주고, 폴리곤스 함수로 또 이거를 가지고 좀 id라든가 그런 매개변수들을 넣어서 정의해 주고, 이걸 가지고 좌표계 정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스페셜 폴리곤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계 정보랑 같이 결합해 주고, 그 다음에 스페셜 폴리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속성 정보와 결합해 준다 라는 흐름이고, 코드를 하나하나 좀 실행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써보시면은 일단 다각형의 정점 버텍스의 x와 y 좌표의 벡터를 형성한다. 버텍스들이 형성한다는 건 똑같고요. 이걸 그 컬럼 바인드로 합쳐준다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폴리곤 함수를 이용해서 각 정점의 좌표값을 이루어진 일종의 면객체로 만들어주고, 이놈을 리스트 함수로 멀티파트인지 아닌지를 구분시킨 다음에 id를 배정해줘요. 여기까지 라인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좌표계를 정의해주고, 좌표계 정의한 거랑 기존에 좀 만들었던 폴리곤스 데이터랑 결합해주고, 이거 선 데이터랑 거의 완전히 같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일단은 속성 정보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스페셜 폴리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속성 정보와 공간 정보를 결합해 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면 좌표가 조금 약간 한 곳이 엇나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수정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면 데이터 하나가 뭔가 약간 잘못 입력이 됐는데, 스크립트에다가는 내가 수정을 제대로 안 해놨나 보구나. 잠시만요. 이건 꺼내지 않으려 했건만. 면 데이터.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덮어 씌우기 해서 좌표가 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어디가 달라진 거야? 너무 귀찮고. 두 번째 놈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교재는 좀 다른가 보네요, 좌표가. 수정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정점 중에 하나가 그 경도가 되게 약간 수치가 뭔가 하나 잘못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어떤 놈이야 이거? 그럼 교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잠깐만. 귀찮게 됐네. 아, 이거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앞에 여기에 126.37인데 97로 써야 되는 거를 잘못 써가지고, 야, 이게 0.6이나 차이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일단 이걸 수정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네, 이제 좀 제대로 나오고요. 일단 이상 이렇게 좀 만들어져요. 이거 그 다음에 일단 레스터 데이터 구조인데, 레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형식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교재에서 나와 있는 레스터 객체의 클래스 구성도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SP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정의되어 있는 구조예요. 클래스 구성도는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크게 일단 스페셜 그리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하나와 스페셜 픽셀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로 이루어지는데, 스페셜 픽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마치 그리드처럼 전체적인 구획의 크기랑 거기에 대한 이제 픽셀 크기 가지고 좀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스페셜 그리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포인트 개념으로 점으로 이렇게 그리드가 되어 있고, 일정 간격으로 끊어져 있는 이제 점으로 레스터의 데이터를 입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두 가지 일단 방식이 있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결국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레스터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훨씬 더 좀 간단하게 레스터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기본적으로 레스터 객체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는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두시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알소프트웨어에서 레스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키지로 레스터가 있다. 기존에 SP라고 하는 그 패키지도 레스터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레스터라는 패키지를 이 교재에서 이용하고 보통 레스터 패키지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레스터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정의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크게 일단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유형의 클래스로 레스터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 레스터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레스터 레이어 클래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레스터 스택 클래스, 세 번째는 레스터 브릭 클래스. 레스터 레이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일 레스터를 의미하고, 레스터 스택과 레스터 브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그 레스터 레이어들을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차이가 뭐냐? 레스터 스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여러 개의 그 레스터 레이어들을 그냥 하나로 개념적으로 좀 묶어준 거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립 갖다가 임시로 좀 묶어준 거에 가깝다면, 레스터 브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단일 낱장이라고 치면은, 두 번째는 이것들을 일종의 그 클립으로 좀 이렇게 묶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로 좀 나중에 더 합쳐가지고 넣기 좋고, 나중에 더 이제 좀 추가로 합친다든가 그러기 좀 용이한 것 같고요. 레스터 브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떡제본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로 클립 같은 거로 합쳤다기보다도 일종의 그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뭐 그냥 책으로 딱제본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마치 위성 영상 보면은 밴드가 7개, 12개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 하나하나가 그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성 영상이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에 밴드가 1번 채널에서부터 뭐 7번 채널 등등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다 빛이 이렇게 파장이 있으면은 파장대별로 주파수 때별로 이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런 식으로, 얘가 5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이 이제 위성사진 이미지에다가 이거 하나하나의 이제 밴드 하나하나가 그 레스터 이미지가 될 텐데요. 그 레스터 이미지들을 하나의 위성사진으로 묶어줘야 되고 하나의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딱 일사불란하게 합쳐서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뭔가 다른 데이터를 넣고 빼기보다도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레스터 브릭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 레스터 브릭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례가 그 위성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스터 스택 같은 경우에 레스터 레이어들을 나중에 그냥 성기계에 좀 엮어가지고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레스터 데이터의 활용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들을 중첩시켜가지고 약간 수리적인 그런 해석을 연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 해석을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같은 해상도의 그런 레스터 데이터들을 좀 중첩시켜가지고 계산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걸 중첩시키는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레스터 스택과 레스터 브릭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일단 과정은 첫 번째로 레스터 데이터를 처리한 패키지인 뭐 레스터를 설치하고 불러온다. 일단
설치하고 불러오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레스터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 뭐라고나 할까, extent, 레스터가 들어가야 될 영역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x 미니멈, x 맥시멈, mn은 미니멈이고요. x, m, n은 여기서는 뭐 이제 x, mn은 x 미니멈에서 m하고 n을 딴 거죠. 뭐 반대로 이제 mx는 당연히 x 맥시멈에서 따온 거고요. 이렇게 뭐 y로 이거는 또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extent의 일단 좌우 한계선, 그 상하 한계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레스터가 들어가야 될 extent 범위를 설정해 주고, 이놈을 몇 등분해서 쪼갤 거냐, 뭐 여기서는 이제 10개 10등분 10등분 해가지고 자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과정에서는 거기에다가 레스터 R의 value 값을 입력하는데, 그 R에서 땡땡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그냥 머리 땡땡 발끝이라고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이라는 의미예요. 땡땡 그 약간 콜론, 그 R에서 콜론의 의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넣는 건데, 보통 그 일단 여기에서의 레스터 셀이 좀 입력되는 순서는 이렇게 딱 뭔가 쪼개져 있으면은 우리가 책 읽는 순서 그대로 1, 2, 3, 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글을 읽는 순서와 똑같은 순서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입력하라고 했을 때 레스터 셀에 따라 가지고 1, 2, 3, 4, 5 땡땡땡 하고 마지막 이제 99, 100 이런 순서로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산술 연산을 시키게 되면, 곱셈은 이게 에스트리크 그 별표로 나타내 주니까 이거는 자승을 하겠다는 의미, 자승을 한 거를 R2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R3 그 스택을 해가지고 그 레스터 스택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레스터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함수고요. 여기에서 이제 R과 R2와 R3라고 하는 이 레스터를 한데 모아가지고 레스터 스택 RS로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레스터 스택 객체로부터 레스터 브릭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레스터 그 패키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브릭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존재해요. 그래서 레스터 RS를 딱 이제 레스터 브릭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선 또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시켜 주게 되면은 여기는 그림처럼 나오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일단 레스터 데이터 라이브러리 선언은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해가지고 레스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들어주고, 속성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각각의 좀 서브로 레스터 이제 스택과 레스터 브릭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새끼 레스터들을 만들어 보고요. 이놈들을 가지고 레스터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해서 만들고, 이놈을 또 다시 레스터 브릭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레스터 단일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1에서 100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레스터 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R2, R3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극간을 보시면은 얘는 1에서 100까지, 두 번째는 자승을 시켰기 때문에 자승을 시켰기 때문에 1에서 만까지, 얘는 스퀘어 루트를 시켰기 때문에 1에서 10까지로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좌표 체계의 정의와 변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좀 빡세게 설명한 것도 있어서 일단 그 중에서는 뭐라고나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개 변수가 주로 우리나라 좌표계를 설정할 때 어떤 게 주로 많이 쓰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일단 우리나라의 그 좌표계는 어떤 식으로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교재를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실 제가 드린 그 소스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R에서 좌표 체계를 정의한 함수는 CRS라는 함수를 쓰고, 노트를 보시면은 국내 그 EPSG라고 해가지고, EPSG는 그 전 세계적으로 좌표 체계에 대해서 그 매개 변수들과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그 정보들을 총망라해서 저장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고요. 이게 약간 유럽 석유 연합이라고 해야 하나? 페트롤륨. 뒤에 SG는 어떤 거 약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유럽 석유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쪽 단체에서 석유 자원을 좀 찾고 관리를 하려면 약간 공간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특이하지만 그런 쪽에서 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EPSG 코드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EPSG 뭐 가령 5174 아니면 EPSG 3853인가, 약간 그런 EPSG 코드에 따라서 어떤 좌표기다라는 거를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 EPSG 코드에 따라 가지고 그 CRS도 그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적합한 매개 변수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CRS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덧셈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할 거다라고 일단 표명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매개 변수 이름을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PROJ, J, 그래서 지도 투영법, 위경도 좌표계를 할 거냐, 아니면 트레머스 메가토르 좌표계를 할 거냐, 아니면은 UTM 좌표계를 할 거냐, 유니버설 트레머스 메가토르로 할 거냐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레티튜드 지로 같은 경우에는 투영 원점의 위도, 롱기튜드는 투영 원점의 경도겠죠. 그 다음에 일단 투영 원점이 어디에 있느냐인 거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47.0도, 경도는 127.5도 이고, 이거는 그 좌우 그 뭐라고 할까, 경도 같은 경우에는 좌우선을 어디다 위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위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디다가 좀 이격시켜서 위치시킬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 K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라고 해서 축적 계수예요. 그래서 1이면은 수평면이 지구 표면과 겹친다, 접하고, 보통은 1을 쓰는데 우리나라 약간 그 TM 좌표계 중에서 UTM 좌표계, UTM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전체를 다 투영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0.9996 정도로 살짝 낮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접하는 면을 두 개로 좀 나눠줘요. 분산해, 차를 분산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단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지도 투영에 이용하는 타원체, 베셀, 그러니까 지구 타원체를 베셀 타원체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GRS 80이라고 하는, GRS 80은 어떻게 보면 그 인공위성이 발전된 이후로 그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베셀 타운체는 되게 고전적인 좌표계고, 우리나라 지적도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쓰였던 그 약간 광학 측량, 삼각 측량 좀 중심의 그런 측량을 해야 됐을 때 그 좌표계라고 생각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GRS 80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인공위성 측량, 항공 측량이나 인공위성 측량이 가능해졌을 때 그 이후에 좀 전 세계적인 측량 성과를 같이 연동하고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래에 좀 정의된 좌표계들이 주로 GRS 80을 써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상계수, 그 First Easting, First Nothing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모든 좌표 값들이 다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4분면에 1,4분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억지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기 위한 계수예요. 그래서 예시로 가상계수를 100만으로 해놨으면 x좌표에다가 100만을 모든 점에다가 다 더해주는 거죠. 이게 200만이면 200만은 그 y좌표에다가 모든 점에다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텀의 개념을 저번에 설명했고, 공간 정보가 출력되는 지역의 데이텀이 뭐냐? 그 WS84냐? 아니면 코리안 데이텀 16995냐? 아니면은 지오센트릭 데이텀 코리아라고 하는 걸 쓸 거냐?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식으로 고저차가 있고 어떤 식으로 좀 그 엘립스 지구 타원체에 보조해 가지고 어떻게 더 정의를 할 거냐라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량형, 뭐 미터로 쓸 거냐 아니면은 그 피트라든가 약간 미국식의 그런 도량형을 쓸 거냐, 뭐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은 미터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단 WGS84 좌표계는 이런 이제 뭐 CRS로 함수를 이용하고, 프로젝션은 롱기튜드, 레티튜드, 위경도, 그 다음에 데이터는 WGS84. UTM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UTM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60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51번 구역이니까 CS 콜리전 시스템 UTM은 이제 CRS로 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프로젝션 UTM으로 좌표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은 UTM이니까 구역은 51번 구역, 그 다음에 데이텀은 WS84 데이텀을 씁니다 라는 거고, 중부원점도 여기 이제 매기변수 쓰는 거 보이죠? 가상계수도 있고 스케일 팩터는 1이고, 그 위경도 원점은 그 북위 38도, 서경 동경 127도 이고, 트랜버스 메카토르 도법을 이용해서 그 프로젝션 시키고, 지구 타원제는 GRS80을 쓰고, 그 다음에 유닛은 미터를 씁니다. 다음 UTMK,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가장 특이한 점은 그 스케일 팩터가 1보다 살짝 낮아서 0.9996이다. 가상계수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해야 되니까 20만, 60만이었던 게 100만, 200만이 됐다. 그리고 엘립스, 타원체는 같고 미터로 이제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미터법을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CS로 그대로 똑같은 거고,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객체를 정의를 할 때 일단 좌표계 먼저 정의하고, 정의한 좌표계를 이용해서 스페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공간 객체에다가 새로 좌표 체계를 부여해 주는 건데, 좌표 체계를 좀 다시 이렇게 부여해 주면 이미 만들어졌나? 그 다음에 좌표 체계를 뭐 변환시킨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데이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거인 거고요.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매개 변수는 보여드렸고,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좌표계와 EPSC 코드가 있는데, EPSC 코드는 어느 정도 좀 출력해가지고 방 한쪽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들도 좀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외워지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디다가 출력해서 붙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초기 TM 좌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경도 그 원점의 오류를 수정하기 전이라서 보통 쓰이지 않고, 아주 옛날의 지도를 좀 정의할 때 쓰게 된 경우는 간혹 존재하는데 잘 안 쓰이고, 서부 원점, 중부, 동부, 동해 원점, 2002년 이전 TM 좌표계들은 지적도에 주로 쓰이고요. 현재 TM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고 있는 수치지 영도를 정의할 때 주로 많이 쓰여요. 그 국가 기본도, 통계지도 등과 같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커버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UTM-K를 쓰는데, 보통 베셀보다도 GRS80 타원체를 이용한 단일 원점 체계, 이 EPSC 코드 5179를 주로 많이 씁니다. 간혹 가다가 내비게이션 카텍 좌표계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 쓰게 되는 거는 그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TM 좌표계를 주로 많이 쓰게 되는 편이고,
수치 지형도나 일반적인 다른 공간 데이터들은 현재 TM 좌표계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나라 전역을 다 커버하는 연속 수치 지형도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 같은 경우에는 UTM-K GRS80을 하는 EPSC 코드 5179 이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새로 뭔가 국가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걸 이용할 때 이 데이터는 출처가 어디고 그 과연 이제 지적도구나. 그러면은 현재 TM 좌표계 중에서 중부 원점 EPSC 코드는 5186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번에는 실강을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실제 실시간 강의로 만나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